증권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오늘 자세하게 짜보는 코너 마련을 해봤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변 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외적인 변수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어제 하반기부터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예상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예, 문제 오랜만에 이제 유럽 관련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좀 이제 더 이상 유럽 관련한 얘기는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 첫 금융통화 정책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과 달리 뭐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경기 회복 신호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이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 유로존 경제가 당분간 약세가 이어지겠지만 연말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몇몇 경제 지표들이 뭐 미미하지만 광범위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 신뢰도 뭐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부족이 크게 개선돼서 뭐 올해 유로존 신용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뭐 출구 전략 같은 거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달 ECB 정책 이후에 뭐 유로존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뭐 독일 기업 신뢰 지수,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통계청 지수가 이제 2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오랜만에 스탠다드 앤 포어스사도 뭐 유로존 국가들이 올해는 채무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각각 4.9%와 4.13%를 기록하면서 거의 1년에 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네. 뭐 국가 부도가 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그 걱정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격세지감을 좀 느끼게 됐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경기 회복 조짐과 더불어서 유럽 국가 위기를 포함한 뭐 유로 주요 국가들이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럽과 관련한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어서 시장을 좀 밝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면서 전문가의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한국과 미국의 실적 시즌입니다. 한국과 미국,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또 시작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시작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은데요. 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이 이제 지나간 거고요. 이제 앞으로 1분기가 어떨 거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한국과 미국 시장의 어닝 시즌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는데, 상관관계가 어떤가 그런 거 관련돼서 자료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2월 정도를 보면 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증시는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할 정도로 이제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현상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 이제 경제 상황과 기업 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실적 연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0일 거래소에 따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다우존스의 연평균 상관 개수가 0.234위 정도였는데 뭐 미국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 실적 발표가 난 그저께 같은 경우는 0.229%로 이제 평균보다 낮아졌는데요. 이 밖에도 평소 0.22%대던 상관계수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은 0.2에서 0.21 정도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시즌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 업종과 국내 업종 간의 일차 현상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뭐 리콜 사태라든지 뭐 앵고 현상 등으로 뭐 신저가까지 추락했던 도요타 주가와 달리 현대차는 이제 신고가를 달렸었고요. 뭐 반대로 이제 최근 도요타 주가는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애플 주가는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이제 글로벌 기업과 뭐 국내 기업 경쟁 구도가 그 만들어지고 있는 그 종목이나 업종이 많아지는 만큼 예전처럼 막연히 해외 업종 그 기업들의 실적이 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증시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최근에 뭐 업종별로 보더라도 종목별로 보더라도 예전과는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잘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단기 관심 업종입니다. 어떤 업종의 모멘텀이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도 좋을까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뭐 해외 변수보다는 뭐 그 국내 관심 업종들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태양광 업종의 대표 주자인 OCI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증권 업종도 같이 말씀드렸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에 따른 그 외국인들 집중 매수세가 들어서면서 뭐 8일 연속, 오늘까지 하면 9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증권업종은 지수 조정세와 더불어서 뭐 약보합세를 정도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 뭐 그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요.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이 기였을 뿐만 아니라 올 1분기 실적 향상에도 원군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최근 상승세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PC용 디램 가격의 그 회복 덕분인데요. 작년 6월 말 이후 계속 떨어지던 디램 가격이 뭐 작년 12월에 반등하면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뭐 지난달 DDR3 2기가 뭐 바이트 디램 가격이 중순 발표 때보다 2.69%가 오른 지 약 9달러로 매겨졌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제 주요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그 모바일 디램 그 생산량을 늘리고 PC용 디램 생산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뭐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올 1분기에도 이런 공급 감소 우려 때문에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인데요. 이러한 디램 그 등의 가격 반등으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이제 대표 주자인 뭐 SK 하이닉스의 경우 뭐 디램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모바일 디램 매출 비중이 뭐 4분기에는 40%까지 좀 늘어날 전망이니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가 좀 전환될 전망이고 올해 1분기는 약 1,700억 이상의 그 영업이익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도 좋아 보이고요. 네. 두 번째 관심 업종은 최근 낙폭이 과다한 게임 업종입니다. 뭐 최근 그 셧다운제 그 시행 시간제 확대라든지 뭐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과 같은 정책이 이제 발의됐다는 소식에 그 최근 급락을 했는데요. 게임주인의 대장 주격인 NC소프트 같은 경우 모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최근 목표 주가가 3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내리는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기예보가 잘 맞는 편입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예전에 한참 잘 안 맞을 때는 일기예보가 아니라 일기중계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금 뭐 비가 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일기중계를 하는 그런 에서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제 현재 상황을 뭐 알려주는 그런 그 외국계 증권사의 이런 무책임한 보고서를 보자니 뭐 주가 중계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은 목표가를 이제 계속 올려서 뭐 선량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고점에 물리게 하고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목표가를 계속 내려서 바닥에 팔게 하는 이런 그 레포트 형태는 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그 터무니없는 목표가 상향이거나 뭐 하향 보고서가 나올 때쯤이면 그 종목의 고점이나 저점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조한다면 네. 오늘 그 소폭의 좀 반등세가 나오곤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단기 관심권에 넣어두고 뭐 단기 반등을 노린 그 분할 매수 전략을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물론 게임주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온라인 게임주가 그런데요. 하지만 또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써야 되는데 거의 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좀 비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렸고요. 관심 업종군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